오늘도 그러면 3강 들어가 볼게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제 프로덕션에 대해서 프로덕션 때 이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그죠? 녹음 이제 관련해서 오늘 이따 녹음기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 그거에 대한 세팅이나 이런 이제 좀 실습 같은 걸 한번 좀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오늘 보여드릴 게 마이크로폰에 대해서 이제 좀 종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그 지난 시간에 조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마이크로폰은 다이나믹과 그리고 또 콘덴서 마이크가 있는데 이 다이나믹하고 콘덴서 마이크는 좀 차이가 그 노래방 마이크냐 아니면 이제 또 그 스튜디오에서 쓰는 건 아니면 샷건 마이크냐 이렇게 있는 차이죠. 있는 차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폰 방향에 대해서 혹시 지난 시간에 못 보셨죠? 네, 못 보셨죠? 네. 좀 약간 익숙해가지고 그림이 마이크로폰 이제 방향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까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방향도 이제 무지향성이라 해가지고 콘덴서 마이크 있잖아요. 가수들이 쓰는 그 녹음실 쬐끄만 제가 그거 집에 있는데 그런 콘덴서 마이크는 무지향성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녹음해도 똑같고 저기서 녹음해도 똑같고 막 볼륨 들어가는 인풋 볼륨이 다 똑같고 한데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샷건에서 쓰는 슈퍼, 하이퍼, 카디오이드 이런 종류의 마이크는 초지향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건 뭐 옴니 이런 무지향성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지향성 마이크 이런 거 필요 없고 하이퍼 초지향성만 좀 기억하면 될 것 같은데 초지향성은 각도가 되게 좁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두면 이 정도 각도에서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좌측이나 아니면 뒤측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수음이 좀 잘 안 되고 이 딱 초지향성 지향하는 방향만 되는 그래서 가장 동시녹음하기에 현장 녹음하기에 적합한 그런 마이크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두는 거죠. 이런 거 같은 경우가 이제 콘덴서 마이크인데 무지향성. 그래가지고 여기서 다 들어가요. 네. 저는 약간 이 마이크는 오히려 앰비언스 같은 거 딸 때 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지향성이 이렇게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다 수음이 가능하고 이 초지향성은 여기만 가능한 거죠. 이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들어가긴 하겠지만 이 초지향성 여기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그런 그림이고요. 다른 건 뭐 그림 생각할 필요 없고 무지향성과 초지향성 이런 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마이크에 대해서 좀 주의사항 조금 얘기를 해주면 이 초지향성이기 때문에 붐 오퍼레이팅이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뭐 무선 마이크 같은 경우도 이거 조금 써도 되죠. 무선 마이크를 잠시만요. 소리가 좀 들어갈 것 같은데 무선 마이크 같은 경우에도 이거 운용을 하실 때 되게 주의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소리가 달라요. 이쪽으로 얘기하는 거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향성을 벗어나는 거죠. 이게 바로 오프 엑시스라는 건데 이 축이 벗어나면 안 돼요. 특히 무선 마이크는 좀 덜한데 이 샷건 마이크는 되게 세심해서 한 30도? 30도만 틀어줘도 소리의 질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잘 들어보면 이게 제가 후반 작업하다가 많이 느끼는 건데 갑자기 소리가 되게 먹먹해질 때가 있어요. 이게 먹먹해져요. 막 하다가 막 이렇게 약간 먹먹해져요. 좀 약간 소리가 알맹이 있고 찔르는 소리가 나야 되는데 그렇게 약간 먹먹해져 버리면 소리의 음질이 되게 안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많이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무선 마이크를 운용한다면 만약에 가장 이제 영상 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데 이렇게 달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달면 안 되고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달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팁인데 절대 이게 이 몸 쪽에 그리고 옷에 안 붙게 이런 식으로 딱 띄어져 가지고 이렇게 일자로 딱 입에 지향이 딱 되게 이런 식으로 달아주셔야지. 그리고 너무 또 가까이 되면 또 피크 뜨거든요. 그러니까 거리 살짝 둬서 이런 식으로 좀 해주시면 가장 좋은 수음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바람소리 중요하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해결책이 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물론 뭐 후반 작업에서 EQ 같은 걸로 바람소리를 지워도 되지만 그래도 동시녹음이 최대한 소스가 상하지 않고 후반 작업이 100% 답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후반 작업에서 뭔가 EQ를 이용해서 소리를 변화시킨다는 건 그 사운드 자체의 본질 자체가 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손상이라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동시녹음을 잘 따는 게 좋아요. 그래서 특히 독립영화, 단편영화, 학생 단편영화 보면 동시녹음 해온 거 보면 이게 바람 소리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아니면 바람 소리나 아니면 붐 오퍼레이팅을 하면서 이 치는 소리 있죠. 이 핸드 노이즈 이런 거, 핸들 노이즈 이런 거 되게 많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바람 소리를 좀 지우기 위한 좀 팁을 얘기 드리자면 붐 마이크 블림프 제가 지난 시간에 까먹었던 건데 그 분통 있잖아요. 그걸 블림프라 그래요. 예. 블림프에다가 윈드실드를 씌우고 거기 앞에다가 그 다음에 스타킹 있잖아요. 예. 스타킹 같은 거를 이렇게 싹 씌워주면 제가 좀 스타킹을 가져왔는데 어차피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잠깐 보여드리면 동시녹음 다닐 때는 뭐 이거는 제 개인 가방이지만 대부분 다 이렇게 가방 같은 거에다가 사운드 카트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그리고 동시녹음 기사님들이 이렇게 받으세요. 예. 1인 동시녹음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가방 같은 거를 메고 하면 편하니까 예. 여기에 이제 녹음기 들어가 있고 뭐 배터리나 이런 거 다 들어가 있고 녹음기 이따 따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자면 이게 윈드실드를 여기다 씌운 다음에 이 스타킹 있잖아요. 이 스타킹을 이 앞쪽에 이렇게 씌워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마이크를 이렇게 씌워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이 수음하는 부분을 이렇게 덮어가지고 윈드실드에다가 이렇게 스타킹을 덮어주면 바람 소리가 좀 많이 줄어듭니다. 네. 이거는 제가 다른 촬영 나갔을 때 하는 거 보고 배웠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저 바람 소리 관리하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leg of low frequency라 하죠. 이게 뭐냐면 즉 저거 로우 컷이에요. 로우 컷.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를 좀 했는가 모르겠는데 이퀄라이저에서 저음역대를 조금 지워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녹음기마다 다 있거든요. 그 로우 컷 기능이. 근데 이건 안 하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후반에서 지울 수 있거든요. 로우 컷은. 근데 후반에서 좀 지운다고 쳐도 현장에서 제가 제 기준으로 한 40Hz? 네, 40Hz 정도 로우 컷 기능을 써주면 좀 좋은 것 같아요. 40Hz 정도는 아니면 80Hz? 네. 아예 로우 컷이 없으면 너무 먹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좀 약간 오히려 후반 할 때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 동시 녹음을 할 때 아니면 후반 작업을 못 한다고 가정을 할 때 한 40에서 80Hz 정도 로우 컷 기능이 있으니까 네. 제가 또 녹음기로 보여드릴게요. 그 기능을 설정을 해서 녹음을 받으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모노 마이크일 때 얘기고 저희가 그냥 쓰는 샷건 마이크, 모노 마이크고 스테레오 마이크 이건 저도 안 써봤어요. 스테레오 마이크는. 근데 이 스테레오 마이크가 있는데 이 스테레오 마이크 보면 위치가 이쪽으로 이렇게 가 있고 이쪽으로 이렇게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돼 있어도 이걸 MS 방식이라 그래요. 이게 녹음기에 모니터에 MS라고 적혀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게 MS가 뭐냐면 스테레오 마이크 쓸 때 이렇게 해버리면 모니터가 MS 방식이 돼가지고 미드로 이걸 미드라거든요. 미드 중간 그리고 사이드 양측 이렇게 해서 녹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녹음 받는 것과 이쪽으로 사이드로 녹음 받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건데 그거 같은 경우는 스테레오 마이크 쓸 때만 MS 방식으로 모니터링을 하면 되고 평소에는 쓸 필요 없고요. 근데 이제 MS라는 뜻이 뭐냐면 미드 앤 사이드예요. 그래서 앰비언스를 녹음을 할 때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무지향성 같은 경우 이렇게 전체를 수음한다 했으니까 MS 방식이 이 미드 이쪽과 그리고 사이드 이쪽 그래가지고 스테레오 마이크는 이런 MS 방식을 통해서 앰비언스 수음, 앰비언스 룸톤 이거를 녹음할 때 가장 많이 쓰여요. 근데 만약에 모노 마이크다 그러면 어떻게 녹음을 하냐면 이건 그냥 야매일 수도 있는데 XY 방식도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X축, Y축이라 하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마이크를 분포를 이렇게 쓰면 지향을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녹음을 해요. 그 다음 또 반대편으로 녹음을 하는 거야. X축과 Y축으로. 네, 그런 식으로 녹음을 해서 나중에 그 모노 두 개를 두 채널로 스테레오에서 하나로 합쳐버려요. 그렇게 하면 좀 공간감이 좀 이미지가 생기거든요. 네, 그런 방식도 있고. 근데 그 단점은 이제 녹음하는 시간대가 다르다 보니까 되게 지저분해질 수가 있어요. 소리가. 차가 막 X축에서 차 지나다니는데 Y축에서도 차 지나다니니까 합쳐지면 소리가 되게 지저분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것보다 아예 그냥 만약에 모노 마이크밖에 없다면 모노로 쓴 다음에 스테레오 이미지를 주는 플러그인을 쓰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약간 프로툴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있으니까 참고만 MS 또는 XY 방식이 뭔지만 조금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스테레오 마이크는 자동차 같은 거나 아니면 비행기 그리고 폭발음, 총소리 이런 거는 약간 사실 이펙트가 제가 저번에 모노라 했잖아요. 근데 모노 같은 경우도 있지만 스테레오로 쓰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웅장한 그런 이펙트를 넣어야 될 때 관객들을 좀 압도해야 할 때 예를 들어 뭐 자동차 막 꽝 하는 소리나 아니면은 뭐
비행기 소리나 총 소리나 폭탄 소리 이런 것들은 이제 스테레오 느낌으로 좀 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녹음할 때도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앰비언스, 음악 녹음 등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 즉 스테레오 마이크와 모노 마이크가 있다. 이런 것만 알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빌트인 카메라 마이크는 제가 지금 쓰는 거죠. 이게 이렇게 인풋을 통해서 제가 이 목소리가 이쪽으로 인풋으로 들어가고 이 송신기에서 아웃풋을 시켜줘요. 그리고 저기 수신기가 인풋을 받아서 다시 카메라로 아웃을 시켜주고 카메라에서 인풋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오디오는 인, 아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냥 그런 개념으로 카메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가장 많이 쓰죠. 콘텐츠 방송 쪽에서 그런 마이크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폰의 종류 방금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한데 다이나믹 마이크, 그리고 콘덴서 마이크 그리고 뭐 나머지들은 제가 써본 적도 한 번도 없어가지고 그냥 넘어가 될 것 같고 디지털 마이크, 무선 마이크 이런 거가 가장 중요하고 사실 영상 쪽에서는 이제 콘덴서, 붐 마이크하고 이 무선 마이크 거의 두 개가 가장 많이 쓰이죠.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이제 룸 어쿠스틱이라는 게 좀 약간 어려운 용어일 수 있는데 사운드가 밀폐된 공간에서 어떻게 이렇게 한마디로 룸톤 이런 공간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때 룸 어쿠스틱이라는 용어를 써요. 룸 어쿠스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자면 그냥 약간 그 어떤 공간에서의 울림 이런 거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룸 어쿠스틱은 어떻게 사운드가 밀폐된 공간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작용되는지에 대해서 묘사하는 그런 걸 룸 어쿠스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 그냥 울림, 사운드가 어떻게 이렇게 반사되고 이런 것들